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신이 망가지면 구제가 안 돼요. 패자부활전이 없어진 입시가 됐거든요. 지금 특목고를 간다 라고 했을 때는 수과학은 압도할 정도로 잘해야 돼요.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이 나한테 필요한지, 내가 잘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교과 성적하고 학교 생활 기록,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를 강화해요. 학부모님들 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현재 올해가 2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은 이제 고교학점제를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 핵심은 뭐냐면, 너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너 어떻게 살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중학교 때 좀 고민을 해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그거를 너가 앞으로 어떻게 살 거고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를 고민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때 진로에 대한 탐색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입시가 중학교 때 이미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기 전부터 중학교의 교육과정이 자유학년제를 운영해서 1년 동안은 1학년 때 시험도 안 보고 너의 진로를 좀 고민해봐. 그래서 다양한 선택 과목 활동을 하면서 진로를 탐색해봐 라고 했던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거가 이제 조금 무의미해졌고 자유학년제는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는 고교학점제로 이제 도입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기본 과목을 많이 들었다면, 국영수사가 기본적인 학력을 평가할 수 있는 과목들을 많이 들었다면, 이제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너한테 필요한 과목을 집중해서 선택해서 그 과목을 심도 있게 들어.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포트폴리오가 아이가 대학에 지원하는 학과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고등학교 가서 그 성적을 잘 받아서 대학을 가는 이런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너의 색깔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색깔에 맞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첫 번째가 과목의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다 들어. 예를 들면 너가 경제학과야. 그럼 경제 과목 반드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과제에서 경제와 관련한 어떤 탐구 주제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고, 동아리도 해야 되고, 미적분 과목이 너한테 필요해. 반드시 미적분 과목을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마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선택을 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이의 진로에 맞는 고등학교가 어딜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교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특목고가 있고, 특목고에는 외국어 그 인재를 양성하는 외고, 국제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고, 그 다음에 과학 인재를 양성하는 과고. 보통 우리 이걸 특목고라고 하는데요. 특목고는 교육과정 자체가 목적이 뚜렷하게 특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좀 특수하겠죠. 그 아이가 듣는 과목들이 나는 국제고 갈 거야. 그런 아이는 어떻겠어요? 과목들이 국제 관련한 과목들이 많이 듣고, 외고 다니는 아이들은 외고와 관련된 과목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 자체가 일반고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특수하게 짜여져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고교학점제 시대에는 특목고를 가면 유리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드시잖아요. 근데 입시라는 거는 조금, 이거는 맞아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 진로와 관련된 과목들이 정말 심화 과목까지 깔려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거가 정말 맞죠. 근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 아이인지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세요. 외고나 국제고나 과고다 그랬을 때 그 학교의 교육과정이 너무나 좋은 거는 알겠잖아요. 그쵸? 그리고 학종에도 딱 맞춰진 교육과정이라는 것도 알겠는데, 우리 아이가 그 학교에 맞는 애인지는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세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일반고 가서, 요즘에는 일반고도 고교학점제라는 것은 일반고인 경우에도 너의 진로에 맞는 과목들을 깔아줄게, 여기서 네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 라는 거거든요. 고교학점제가. 그래서 내가 잘 짜여진, 학종에 맞춰서 내 진로에 맞춰서 잘 짜여진
특목고. 그런데 여기 가서 내가 내신이 30%, 40%, 50% 이렇게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은 대학의 문턱도 못 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선택을 앞둔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들 좀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래요. 우리 아이가 특목고 가고 싶대요. 중학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학교는 실제 잘하는 아이인지 못하는 아이인지 아주 명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부모님들이. 그리고 이제 대부분 공부를 좀 하면 A를 받으니까 우리 아이 공부를 하는구나. 근데 또는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안 하고 놀기도 하고 이래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됐을 때 또는 3학년 됐을 때 엄마 나 특목고 갈래, 나 외고 갈래, 나 국제고 갈래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엄마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부담은 스럽지만 애가 공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학교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걸 말리질 못해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가 특목고에 맞는 애인지 일반고에 맞는 애인지를 엄마가 냉정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애한테 끌려요. 그런데 애들은 또 어떤 걸 기준으로 또 고등학교 선택을 하냐면 보통 전교권에 다 내가 A니까 전교권이라고 애들이 생각을 중학교 때 하는데 중학교 때 전교권이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중2부터 한 중3 정도 되면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분위기는 뭐냐면 나 특목고 갈 거야, 나 외고 갈 거야, 나 이 학교 갈 거야, 나 자사고 갈 거야 막 이런 분위기를 친구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을 준비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 친구 누구 쟤 공부 전교권이잖아 공부 좀 하는데 걔가 자사고 간대 걔가 외고 간대 그러면 나도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요. 그리고 만약에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특목고나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지원을 안 하고 그냥 일반고를 소신 있게 일반고를 선택했어. 그러면 아이들은 그 당시에 어떻게 느끼냐면 나는 다른 애들보다 약간 뒤처지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못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어머님들 만나보면 우리 아이가 외고 가겠대요. 기특하죠.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국제고 가겠대요. 과고 가겠대요. 공부 열심히 하겠대요.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근데 지금 입시에서요. 고등학교는 들어가는 순간 결정되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외고를 갔는데 내신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 그러면 내신을 버리고 수능으로 우리가 이제 패자부활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수능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부터는 고교학점제 시대잖아요. 그 친구들부터는 100% 내가 상위권 대학을 가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내신이 망가지면 구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패자부활전이 없어진 입시가 됐거든요, 지금. 그랬을 때 고등학교 선택은 더더욱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특목고를 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고를 간다, 영재고를 간다 했을 때는요. 실제로 정말 수과학은 압도할 정도로 잘해야 돼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외고나 국제고 나 영어 A니까 국제고 외고 이러거든요. 나 영어학원에서 지금 상위 레벨이야. 그래서 국제고 외고. 아니에요. 거기는 그 외국어를 그냥 외국어의 그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고 그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처럼 그냥 더 편안하게 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아이들하고 우리 아이가 경쟁했을 때 최소한 10% 안에 또는 20% 안에는 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도전을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 허점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할 때 간과하고 있는 거는 진짜 이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보내야지. 그리고 아이도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친구가 가니까 나도 가야지. 절대 아니에요. 유불리가 반드시 존재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한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봐도 특목고가 입시에 유리합니다라고 말하기에는 간단치 않아요. 일반고가 유리한 아이가 있고 일반고가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딱 맞아야 돼요. 저희 아이의 사례를 들어드리면 저희 아이도 중학교 3학년 때 외대부고 입시 그 당시에 이제 외대부고 묻지마 외대부고 해가지고 다 외대부고 상위권 애들은 썼는데 저는 외대부고 갈 것처럼 준비하고 일반고를 보냈어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 일반고에 맞다고 최종적으로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외대부고 갈 것처럼 공부를 했느냐. 아이가 똑같이 휩쓸렸거든요.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잘하는 애들 다 외대부고 간다고 하니 나도 가고 싶어 라는 생각을 당연히 아이가 하잖아요. 근데 안 돼, 너는
너는 거기 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애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엄마가. 예, 그러니까 좋아. 목표는 높은 게 좋은 거니까 좋아. 그래서 우리 한번 준비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아이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고에 갔을 때 더 꽃을 피울 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맞춰주고, 그 다음에 원서를 쓸 때쯤 돼서 제가 아이한테 이제 현실적으로 서울대학교를 가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렇게 이제 했더니 얘가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반고 가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게 내신이에요. 내신만으로 안 돼요, 절대. 근데 내신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신만 가지고 대학이 바보가 아니라서 내신만 가지고 뽑지 않아요. 4%만 1등급을 주던 거를 10%나 1등급을 준다 그러잖아요. 5등급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을 안 믿지만 내신을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수능이 변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수능이 너무 쉬워졌어요. 문과 수능으로 쉬워졌기 때문에.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공대에서 학생을 뽑는데 문과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애를 뽑을까요? 심지어 과학 과목도 선택도 없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내용은요, 중학교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때 배웠던 과학의 기본적인 물화생지의 모든 부분을 표면적으로 다루었던 내용을 가지고 서울대 공대에서 또는 서울대 자연대에서 학생을 뽑지 않죠. 지금 수능이 그렇게 된 수능이고 수학도 굉장히 범위가 문과 수준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무조건 수능 100%로 뽑는 거는 이제 없어졌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은 반드시 내신을 잡고 가요. 내신하고 그냥 내신 성적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 고교학점제에서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들을 본단 말이죠. 그러면 교과 성적하고 아이의 진로에 맞는 활동까지 포함한 게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그 두 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요. 그 학교생활기록부, 그러니까 내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수능을 자격처럼 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수능 최저 기준이라고 하는데, 너가 우리 대학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으려면 최소한 수능은 이 정도는 맞아야 돼 라고 대학에서 걸어놓은 것, 이게 수능 최저 기준인데 그 수능 최저 기준을 대학별로 높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죠. 그러니까 내신도 난이도가 낮아졌고 고교학점제는 수능도 난이도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은 대학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 내신도 보고 수능도 보겠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신만 볼게 수능만 볼게 하던 거를 두 개 다 볼게. 그럼 두 개 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두 개 다 잘하는 애는 학력이 높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게 내신이고 전국 단위에서 잘하는 건 수능이니까 내신이 1등급 이어봤자 10%니까 지금 현재 입시로 치면은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2등급까지 1등급을 줘버리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학은 당연히 수능을 걸고 가고, 또 하나의 관건은 뭐냐면 면접을 강화해요. 면접을. 그래서 면접을, 예전에는 우리가 대학 입시에서 면접하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이 만나서 태도 보고 그 다음에 인성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력을 보는 면접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가 이걸 구술 면접이라고 하는데 구술 면접의 난이도를 높인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이미 높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뀌는 입시에서 아이들 입장에서는요, 뭘 잘해야 되냐, 내신도 잘해야 되고 수능도 일정 수준으로 해야 되고 면접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활동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쉬워진 입시라고 얘기하지만 어려운 입시가 된 거예요. 어려워지죠. 다 잘해야 되니까. 하나를 버릴 수가 없는, 어떤 거를 못하는 거를 버리고 갈 수가 없는 입시가 됐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도 신중히 해야 되고 아이들은 더 힘들어졌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대학교에서 아이의 대학 입시를, 아이들을 고등학생을 뽑기 위해서 필수로 제출받는 서류가 딱 하나가 있어요. 지금은 딱 하나예요. 옛날에는 학교 추천서도 있고 선생님 추천서도 있고 학교 프로파일도 있었어요. 너가 다닌 학교가 어떤 학교야? 이것도 알아봤었는데 지금은 딱 하나만 봐요. 그게 뭐냐면 학교생활기록부거든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는 얘가 들었던 과목이 뭐다, 이걸 교과 영역이라고 하고요. 얘가 어떤 활동을 했다, 이걸 비교과 영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전지적 입학사정관의 시점으로 아이의 생활기록부를 본다고 했을 때 필수로 입학사정관들이 돋보기를 가지고 들여다보는 게 뭐냐면
아이가 들었던 과목입니다.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나 이 학과에 들어오고 싶은데 이 과목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대학은 모르잖아요. 고등학생들은 모를 수가 있는데 대학들이 이거를 필수로 이 과목을 우리 학과에 지원하려면 이 과목은 필수로 들어야 된다 라는 거를 안내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필수 권장 과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반드시 확인하는 게 좋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고등학교 때 내가 뭘 들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학과를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니까. 그러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어떤 과목이 나한테 필요한지, 그리고 그 과목을 내가 잘해야 되는 과목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미. 그래서 왜 그러냐면,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그래서 나한테 화학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해. 수학도 중요해. 그래서 고등학교 와서 그걸 안다. 그랬을 때 이미 다른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이미 화학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을 심화까지 선행을 다 하고 왔어요. 중학교 때 이미 나는 의대라는 목표를 정했기 때문에. 근데 내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등학교 가서 나한테 중요한 게 화학이래. 그래서 과목을 화학이나 생명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는데, 그러면 성적이 안 나와요. 이렇게 선행으로 심화까지 내달린 애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리 짜야 돼요. 나한테 중요한 과목이 뭔지. 그래서 그 과목들을 중학교 때 3년 동안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중3 때는 어느 정도 나한테 중요한 과목의 선행을 달리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기까지는 중1, 2 동안에 해야 된다는 거죠. 중1, 2 동안에는 나를 탐색해서 내가 진학하고 싶어 하는 과에서 필요한 과목, 권장 필수 과목,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학과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수로 들어야 되는,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내하는 그 과목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준비해야 된다. 대선 이후에 이제 어떻게 또 입시가 바뀔지 고민이 학부모님들이 많으실 텐데, 우리나라는 이제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까지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 지금 고3이잖아요. 입시가 2026 입시가 중학교 3학년까지 입시는 고정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부모님들은 크게 새롭게 발표되는 입시에 동요하시지 않아도 준비할 시간을 줍니다. 갑자기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입시를 좀 오랫동안 한 20년 이상 입시를 제가 취재도 하고 또 실제로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입시는요 조금 어린 학부모님들,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이런 어린 학부모님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도 결국 변하지 않는 거는 그냥 국영수다라고 생각해요. 그 조금의 변화로 가래가 못 가고 못가래가 가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묵묵하게 책 많이 읽히시고,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차분하게 준비시키면은 입시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어찌됐든 대학은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주겠다는 게 아니라, 대학은 어찌됐든 역량이 좀 뛰어나고, 그게 국영수더라고요. 결국 그게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창의력이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하는 아이를 뽑고 싶어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제 제자 중에 최근에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서 삼성전자에 입사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를 제가 고3 때 자기소개서를 이제 같이 저하고 이제 해가지고 서울대 경영학과 연대 고대 다 들어가서 서울대 연대 고대 경영학과에 다 합격한 학생인데, 이제 그 친구가 벌써 졸업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하고도 친한데, 취업을 당연히, 아니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부니까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는데 그냥 골라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5년 만에 졸업했는데 5년 만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삼성전자 자기소개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기업 그 친구가 한 20군데 정도 썼어요. 그 자소서를 이제 저하고 같이 피드백을 주면서 제가 같이 자기소개서를 봤는데, 저는 당연히 이 정도 썼으면 너 스펙 좋으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진짜 현실적으로 15개 정도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데는 한 3군데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게
대기업도 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대학이 블라인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서울대 나왔다는 거를 알 수도 없어요. 블라인드라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서울대 왜 나온 거야?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 삼아 했는데 결국 이제 그 친구가 진짜 한 30군데 도전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우 삼성전자에 이제 들어가서 지금 만족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때 걔가 취업이 안 돼서 그러니까 취준생인 거예요. 눈물을 많이 흘리고 떨어졌을 때마다 서류에서 떨어지고 뭐 면접에서 떨어지고 심지어는 인턴까지 했어요. 정규직 예약형 인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개월인가 같이 그 친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해보고 최종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는 이런 것도 얘가 과정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느낀 게 진짜 특히 문과는 이제 경영학과 문과잖아요. 문과는 정말 취업이 어렵구나. 대학을 보내기 전에는 대학교만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게 다 끝날 것 같고 이제 저는 엄마의 입장이고 학부모의 입장이니까 끝날 것 같았는데 실제로 대학 졸업하고 나서 더 큰 벽에 부딪히더라고요. 서울대에 나온 친구도 이런데 그래서 정말 학과별로 특히 문과 계열은요 이게 대학 아이들 입시 컨설팅을 할 때 학과를 애들이 많이 뭐 이건 취업 잘 되니까 이 학과는 취업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고등학교에서 대학 갈 때 얘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는 학과는 사실 특별히 어떤 면허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자격증이 주어지거나 특별한 기술을 배우거나 하지 않는 인문계열이 좀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네가 이 학과 나왔으니까 이걸 잘하겠구나 라는 게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을 그나마 좋은 대학 명문대를 졸업하면 그나마 이력서를 좀 넣어볼 수는 있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으면은 또 이력서조차도 면접 보러 오라고 하는 것조차 없다라고, 이제 저희 아이도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지금 변호사 자격을 받아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 이제 남 같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저희 아이도 지금 계속 그 변호사 자격이 있어도 취업은 요원하다. 예, 그래서 진짜 많이 세상이 바뀌었구나. 예,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옛날에는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좀 원하는데 좀 많이 다 들어가는 환경이었는데 그게 너무 아니어서 대학도 이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그런데 또 취업문에서도 또 이렇게 하니 아이들이 너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문대 졸업하는 것보다 뭐 코딩이나 창의 커뮤니케이션, 요즘에는 그래서 문과 애들도요 컴퓨터 관련한 그 학과를 제2전공으로 듣고, 저희 아이가 서울대를 다녔잖아요. 정말 서울대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요, 아 문과 같은 경우 이 벽이 없어졌구나 라는 걸 느껴요. 벽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전공도 있냐면 자기 설계 전공도 있어요. 자기 설계 전공이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내가 전공하고 싶은, 내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를 스스로 찾아서 4년의 커리큘럼을 짜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그 4년의 커리큘럼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컴퓨터가 필요하면 컴퓨터를 배우고, 그 다음에 뭐 인문학이 필요하면 인문학을 배우고, 그래서 커리큘럼을 짠 걸 가지고 그걸 교수님하고 상담을 해요. 그래서 그게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통과가 된 내용을 그 내용에 따라서 얘한테 학위를 줘요. 그게 이제 자기 설계 전공이거든요. 이럴 정도로 다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문과와 이과의 문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코딩이나 컴퓨터 관련한 학과는요 문과 애들이 진짜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문과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인문학적인 상상력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코딩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 스킬 이런 것들이 접목됐을 때 굉장히 부가가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확 늘렸거든요. 자유전공학부라는 게 보통은 대학에서 자유전공학부를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자유전공학부를 들어가는데, 보통 자유전공학부가요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설계해서 듣는 거가 이제 기본 바탕인데, 보통은 대학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1학년 때는 그 카이스트는 무전공 무학과라고 있어요. 무학과.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무학과로 뽑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상이 빨리 변하고 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기고 이거를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가능성만 가지고 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와. 능력과 가능성과 열정을 가지고 와. 네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 그러면 여기에서 무학과든 자유전공학부든 자기 설계 전공이든
또 어떤 특정 학과에 들어갔어. 특정 학과에 들어갔어도 그 학과에서 다른 걸 배우고 싶으면 얼마든지 배움의 기회는 열려 있어. 그래서 창의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진로를 또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아이디어, 그 로드맵, 프로세스를 짤 수 있는 아이. 그게 창의력이잖아요. 남들이 안 가는 길 혹은 남들보다 남들이 가는 길 제시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이미 대학에서 교육과정 자체가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변호사 법을 공부했지만 국문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국문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 봤더니 내가 국문학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가 서울대는 선택의 폭이 넓으니까 국문과에 필수 과목만 듣고 얘가 고민했던 게 뭐냐면 도시재생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인문학을 접목한 도시 이런 것들을 좀 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대학 다닐 때 도시학, 도시계획학, 도시생태학 도시인문학 이런 과목들을 굉장히 많이 선택해서 들었어요. 그런 과목들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대학교 3학년 정도 됐을 때 자기 진로를 도시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아시아 연구소라는 이런 것들을 하는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인턴으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뭐 재건축, 재개발, 도시재생 이런 거와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좀 다루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로스쿨을 간 거예요. 로스쿨을 가서 얘가 한 게 뭐냐면 도시법학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로 도시법학회 회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도시 문제를 다루는 전문 변호사가 되겠다라는 이제 설정을 하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만들어가야 된다.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과정에서 배우고 필요한 것들은 과정을 스스로 커리큘럼을 만들든 동아리를 만들든 활동을 만들어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열려있는 대학교 교육과정이다. 고등학교 학부모님들은 대학교 교육과정을 잘 안 보시는데 대학교 교육과정은 이렇게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래서 뭘 가지고 가야 되냐면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떤 틀에 짜여져서 틀에 맞춰서 나는 여기 1학년 때 몇 학점, 2학년 때 몇 학점, 3학년 때 몇 학점 이렇게 해서 학점 받고 졸업하고 그 다음에 취업하고 이런 로드로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좀 창의적으로 주도하면서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대학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굉장히 열려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회 학벌이 중요한 시대는 끝났다는 게 너무나 동의가 되는 게 공교육이나 대기업이 대학교 이름은 블라인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실제적인 역량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벌 자체가 스펙이 되는 거는 그거를 부정하면 안 될 것 같고 학벌로만 할 수 있는 거는 끝났다. 학벌은 어떻게 보면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것보다 더 상응하는 아이의 창의력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런 주변에 대학 입시에서 아이들을 뽑을 때도요, 굉장히 성적 좋은 애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서울대나 이렇게 상위권 대학들은요, 우리가 입시에서 성적을 가지고 나 이 정도 성적을 받았으니까 날 뽑아주세요 하고 서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다. 그럼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는 아이들의 성적은 다 어떨 것 같으세요?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애를 뽑을까? 성적이 다 비슷하다.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자격을 갖췄다라는 정도로만 보는 거지 그 외에 얘가 어떤 걸 하고 싶은 애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은 비슷한데 얘가 아이디어가 있는 애, 아이디어가 있는 애를 대학 입시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뽑고 있고요. 실제로 합격하고 불합격한 아이들의 사례를 보면 얘는 성적이 쟤보다 훨씬 낮은데 합격한 애가 있어요. 얘는 성적이 높은데 얘는 떨어질 거리가 없는데 왜 떨어졌지? 그런 애가 있어요. 그런 애들은 보면은 딱 성적만 좋은 거예요. 그게 이제 보면 학벌이죠. 성적만 좋은 거예요. 아이디어가 없는 애들. 그리고 뭔가 그냥 틀에 짜여진 데서 꼼꼼하게 열심히 한 학교 생활 기록부나 그 아이의 포트폴리오는 매력이 없어요. 그런 애는 떨어지더라고요. 성적이 좋아도. 대학 입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저는 참 우리나라 입시가 너무 힘든데 그 아이들이 수많은 학부모님들과 수많은 아이들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그 엄마와 아이들이 가지는
감정의 그 곡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기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실망하고 그 다음에 절망하고 그 다음에 다시 추스리시고 그 다음에 또 기대하고 또 추스리시고 이 과정에서 이런 과정을 감정의 어떤 곡선 이런 거를 입시를 앞두고 겪거든요. 내가 혼자 엄마가 내가 혼자 겪는 어떤 일이면은 모르겠는데 아이하고 같이 겪는 거고 공부는 결국 아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부모님들이 그 과정에서 아이와 함께 그 긴 여정이거든요. 예, 저는 터널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슬기롭게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